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래서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하늘로 간 아들 이야기를 그 아가씨에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남자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지금 내가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자식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딸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술에 취한 아가씨가 제 말을 듣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선해 보이는 아가씨에게 진심을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어설프게 대화를 마치고 난 뒤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우산과 지팡이를 둘 다 들고 돌아다니기가 힘들었기에 한동안 운동을 하지 못했죠. 잠깐씩 비가 그친 시간에만 바람을 쐴 겸 나가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아가씨를 만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그날 제가 해준 말이 듣기 좋지 않았기에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마주치질 못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열심히 재활운동을 한 덕에 걸음걸이도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소일거리가 가능할 정도였죠. 그때쯤 갑자기 큰딸이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회사로 이직이라도 했나 싶었는데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20년의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는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딸은 저 혼자 어설프게 해오고 있던 집안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물론 딸이 해주는 서양식 음식은 그다지 입에 맞지는 않았지만 청소나 빨래는 곧잘 하더군요. 몇 년간 외로이 혼자 살다가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딸의 행동에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온 딸은 제대로 취직은 안 하고 놀면서 인터넷이나 홈쇼핑으로 물건만 사대면서 몇 개월을 흘려보냈습니다. 나이가 37살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한 딸이 혼자 살려면 능력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저러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어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하겠다며 찾은 직업이 어이없게 애들을 가리키는 영어 과외를 해주는 일이었죠. 내가 저러라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유학을 보냈나 싶기도 하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빠 걱정을 한다고 하기엔 이제 제 몸도 많이 건강해졌고 혼자 무언가를 하는데 문제도 없으니 딱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죠. 저는 딸이 놀면서 시간만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런 불만들이 쌓여서 결국 딸과 갈등이 생겼죠. 집구석에서 푼돈 벌 생각하지 말고 여태까지 쌓았던 경력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 내가 너 과외나 하라고 유학 보내준 줄 아니? 쓸 돈은 충분히 있으니 일은 좀 덜 해도 상관없어. 돈이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젊은 나이에 빈둥대지 말고 일을 해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지. 너 지금까지 호주에서 쌓은 경력 아깝지도 않니? 결혼도 못해서 의지할 남편도 없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지. 결혼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 좀 안 한다고 내가 쌓은 경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제 말에 딸도 화가 났는지 큰 소리를 냈고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흥분하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래봐야 갈 곳이 없으니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어린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 하나가 제 옆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힐끗 보니
그때 그 아가씨가 아기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어 놀라서 쳐다보았는데 그 아기 엄마도 절 알아보더군요. 어머, 아저씨 진짜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 아가씨는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니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더군요. 다른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다가 작년에 아이를 낳고 얼마 전에 다시 이 아파트로 이사 왔다고요. 혹시 그때 그 남자랑 결혼한 건가 문득 궁금해졌는데 아가씨가 먼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랑 말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저씨 만나면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부모님이 결혼 반대한다고 했을 때 알고 보니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더군요. 다른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다가 작년에 아이를 낳고 얼마 전에 다시 이 아파트로 왔다고요. 제가 부모님이 결혼 반대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요. 이상하게 아저씨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때 그러셨잖아요. 딸이 한국에 있었다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이에요. 그때 아저씨 잘 걷지도 못하셨는데 자식 다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멀리 살아서 다행이라는 아저씨 말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부모님도 그렇더라고요. 아저씨처럼 늘 상자식이 먼저이신 분들이셨죠. 그렇게 그 남자와 헤어진 아가씨는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장마 기간이라 시간이 안 맞아서인지 만나지를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같은 아파트니까 언젠가 만나겠지 했는데 그해 가을쯤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자취를 하게 돼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제 덕분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평생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인데 본인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그 아가씨는 제 덕분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남자와 결혼하면 내 딸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반대하시는 거라는 결론이 났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나쁜 남자와는 헤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 후에 아기를 키우고 있다 했습니다. 그 후 같은 아파트에서 살며 아가씨를 자주 만났는데 모두에게 인사성이 밝은 게 딱 봐도 바르고 착하게 자란 사람이더라고요. 명절에 음식을 만들면은 경비실은 물론 우리 집까지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좋은 사람 같아 보이더군요. 남편 역시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살거웠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쓰레기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면은 스스럼 없이 도와주기도 했죠. 근래에는 찾기 힘든 참 보기 좋은 부부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딸과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결혼도 한 번 하지도 않았는데 전업주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딸을 보고 있으면 부하가 치밀었거든요. 그날도 딸이 뭔가 만든다고 주방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답답해서 집 밖에 나왔다가 아기 엄마를 만났습니다. 어머 아저씨,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세요? 제 어두운 표정을 본 아기 엄마가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년 전 딸이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왔는데 마흔이 다 돼서 결혼도 하지도 않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만 살림만 하고 있네요. 젊은 나이에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있으면 너무 한심해요. 어릴 때는 강요라도 했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질 않네요. 저는 따님이 아버지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자식은요, 젊을 때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 심장이 내려앉아요. 그제야 부모님이 없어질까봐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죠. 따님은 아마 어떻게 하든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따님이 외국에서 좋은 회사 다녔다면서요. 그 조건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가 그리웠을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자식도 그냥 내 부모님이라서 느끼는 뭉클한 감정이 있어요. 저도 결혼하고 두 분만 집에 남은 게 너무 걸려서 다시 가까이 이사까지 왔는데 멀리 사는 따님은 어땠겠어요. 게다가 아프신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요. 그런 마음이었었다면 말을 했겠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지내고 싶어요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돌아가신다는 말조차 입에 올릴 수가 없죠.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딸은 제가 아무리 물어보아도 한국에 온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와 싸울 때면 지금이라도 직장 구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말 뒤에 함축된 말이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였다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가만히 보면 딸은 저와 언쟁을 하고 난 뒤에도 아빠 뭐 해줄까 하며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항상 물었고 살림도 제 손이 안 가게 챙기고 있었어요. 게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딸이 계속 인터넷이랑 홈쇼핑으로 사들인 물건들은 다 저에게 좋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입맛에 맞지 않은 서양 음식만 만들던 딸은 언젠가부터 어설픈 솜씨로 한식을 만들었고 이제는 제법 정갈한 솜씨로 고기나 생선 그리고 채소가 섞인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주곤 했어요. 아기 엄마 덕분에 딸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된 저는 본인의 경력을 포기하고 아빠와의 시간을 선택한 딸을 한심해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스레 미안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녁 식사 후 저는 딸에게 산책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딸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따라 나섰고 비탈길을 내려갈 때는 제가 다칠까 싶어 그런지 제 손을 꼭 잡으며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아기 엄마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왈칵 눈물이 고였습니다. 호주에서 하던 거 다 포기하고 아빠한테 와줘서 고맙다.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하던 딸 역시 눈물이 나는지 연신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딸이 아빠 챙겨야지. 이제 나랑 아빠만 가족이잖아. 내가 잘 챙겨줄게. 딸은 엄마를 보내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갔지만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냥 한국에 있을 걸 하는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도 아주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그때는 저를 고쳐주려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 딸 다 컸네. 하지만 딸은 제 마음을 다 알았는지 제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73살이 된 저는 여전히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아웅다웅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서 이 세상 서로를 가장 위로해주는 관계로 서로의 옆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종종 동네에서 얼굴을 보게 되는 아기 엄마와 그 가족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지내는 듯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물어뜯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관계이죠. 자식은 부모의 걱정과 우려를 오해하고 부모는 자식을 항상 어린애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는 모두 각자의 가족을 위하는 큰 사랑이 들어 있어요. 다만 부모의 언어와 자식의 언어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녀에게 부모의 언어를 알려줬고 아기 엄마는 저에게 자식의 언어를 알려준 셈입니다. 그 덕에 아기 엄마도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네요. 제가 70대가 되고 보니 후회되는 것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말을 잘 못했던 것입니다. 가족이니 다 알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저와 딸처럼 말입니다. 부끄럽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번씩 부모님들에게 혹은 자녀에게 사랑한다, 고맙다고 말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